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오늘은 세계 언론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살펴본 내용을 한번 여러분 70년사 1953년 폐허가 돼서 2026년도까지 한번 73년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잿더미에서 미래 통일 강국으로 지금 서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 언론이 지켜본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 정치권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서 창조의 능력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1953년 3월을 미국 타임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파괴된 나라라고 칭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가장 못 사는 최빈국이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가 GNP가 70달러였을 때 우리나라는 67달러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소 30년간 국제 원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세계 타임지인 미국 타임즈가 1954년 3월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잿더미에서 우리나라의 희망의 씨앗을 심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이 왕정시대, 쉽게 말하면 제국시대에서부터 고종황제로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그 절대 권력주의에 있어서 양반과 천민으로 구별해가지고, 천민들은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육체적으로 흙만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잿더미에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육이었습니다. 195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새로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고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1950년부터 1960년도까지 하루에 2개꼴로 학교가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3247개의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요. 문맹률이 78%나 됐던 이 나라에 6년 만에 22%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100명이면 78명이었는데 6년 만에 글 모르는 사람이 100명이면 78명이었던 데서 22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큰 복이었다. 그러니까 배워야 산다. 교육을 향한 맹렬한 열망을 가졌죠. 우리 집도 우리 아버님이 배움이 한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배우락자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보면은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야학에서 한글을 배우고, 노동자들이 농부들이 농부 일하고요. 저들이 그 공부방에 가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도 공부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한국의 교육열이 경제 수준을 훨씬 초과했다. 가지고 배워야 산다는 이런 열정이 대단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부터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불가능을 돌파한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했던 이 나라의 속도전, 그리고 완벽주의의 신화를 가지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뭐냐면 빨리빨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 대충대충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물건을 만들자.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광부 노릇을 했잖아요. 1000m 갱도에 들어가서 막 7,900여 명이 파독이 돼가지고 광부로 젊은이들이 갔고, 그 다음에 이 간호사들이 독일로 수출이 돼가지고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시체를 닦고 힘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군인들이 베트남에 파병을 가서 외화를 벌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당시에 돈을 벌어갖고 오면은 이것을 전부 다 우리나라 도로를 만드는데, 공장을 세우는데 이 돈을 썼어요. 이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와 땀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61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3천만 달러, 1년 동안에 3천만 달러,
였었거든요. 그런데 단 8년 만에 우리나라가 10억 달러 30배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불가능했던 일이다.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했던 거예요. 10년 안에 우리가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8년 만에 10년 할 거를 8년 만에 앞당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그 속도전 그리고 완벽하게 뭘 만들어내자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경부고속도로하고 조선업을 신학했죠. 1968년도에 자동차가 2만 대뿐인 나라에서 428km의 경부고속도로를 완공시키잖아요. 그리고 1971년도에는 울산 모래사장에 조선소를 건설하고 26만 톤급 선박건조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세계 조선사에 유례 없는 미친 실행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제철과 수출 강국을 이루었는데 세계은행에서는 이 제철소를 건설할 때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제성장의 시작한 첫 해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우리 국민들이 쉬지 않고 60시간 이상 일하면서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완벽주의 그러면서 속도전으로 해가지고요. 1977년도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죠. 100억 달러를 달성했잖아요. 이걸 달성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크게 축하하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한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이에요. 1980년대 미래를 향해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잖아요. 1979년도에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을 중동으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외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무모한 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원들이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불철주야 그냥 매진해가지고 1987년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4메가 D레벨을 개발해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술자들이요.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할 정도였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성공해가지고 반도체 선두주자로 수직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가 볼 때마다 안 된다 한 나라에서 뭘 이루어내죠. 그러다가 우리가 기억나는 건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완벽한 성공을 했잖아요. 이때 세계가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요 전에 올림픽 대회 할 때 러시아하고 미국에서 할 때는 공산국가라 안 가고 민주주의 국가라 안 갔는데 거기서 아주 페어였던 나라인 한국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서울 올림픽을 하니까 이때 공산국가라든지 자유민주국가 유럽에 있는 중도 국가들이 다 오게 된 거죠.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폐허의 나라가 30년 만에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현대 도시로 부활한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없는 한국 특유의 조직력으로 올림픽 대회를 완벽하게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아시아의 용이 됐죠. 1인당 국민소득이 5,432달러까지 돌파했고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준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저력을 발휘하는데 1990년도에 뼈를 깎는 개혁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났죠? 1997년도에 IMF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앞으로 10년 내내는 장기 침체로 이제 한국은 못 일어난다.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1998년도에 350만 명이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돌반지, 그 다음에 십자가, 뭐 할 것 없이 다 비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약 227톤, 약 22억 달러죠.
금을 모아서 국가 채무 상환에 그냥 무료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IMF 극복을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것을 세계 최고의 단기일에 IMF 위기를 벗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때의 금모으기만으로 한 게 아니라 정치도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3년 9개월의 기적을 이루어서 단 3년 9개월 만에 우리나라가 10년 걸려야 IMF를 극복할까 말까라고 했던 이 나라가 3년 9개월 만에 모든 IMF에 빌려왔던 외환을 다 상환하게 되고요. 이제 이 당시에 제가 느끼는 것이 수많은 가장들이나 젊은이들이 실직하게 되고 기업이 해체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는 그러면서도 실직한 인재들이 IT 창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네이버, 다음, 게임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느 코너에 몰리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IMF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삼면이 바다라. 우리는 또 북한이 막고 있고.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다른 나라로 못 가니까 여기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개발해서 IT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IMF가 위기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더 새로운 반도체 산업으로 IT 강국으로 비상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기준이 된 대한민국이 됐어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뭘로 일어서는지 아십니까?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BTS라든지 빌보드 재패, 글로벌 팬덤에서 다 일어났고, 뭐 영화 같은 것도 기생충이라든지 오스카 사관왕 석권도 했고,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넷플릭스 세계 1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 같은 거 할 때 보면 수천 번 춤을 춰도 연습을 하잖아요. 팀을 하면서 그 디테일한 것까지 철저하게 완벽주의에 가깝도록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되게 된 것이고 완벽주의 문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AI 반도체와 방역의 표준이 됐고 코로나19에서 여러분 팬데믹 당시에도 3T 전략으로 국경 봉쇄 없는 방역의 모범을 창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적자라고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었지만 우리나라는 1954년 대비 국민소득이 증가됐어요. 물론 2024년도에는 4만 달러 시대까지 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597배로 성장하게 됐다 하는 것은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한국 성공의 6가지 비밀이 있잖아요. 이건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고 한국의 명확한 전략이 있고 실행의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가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배고픈 시절에 학교를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자원이 필요한 이 나라의 인력 자원을 길러내는 그런 선견지명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것은 교육열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죠. 속도전이죠. 남들보다 빠르게 계획하고 밤을 새워서 밤새도록 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즉시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러한 빠른 민족이죠. 바쁘니까 밥도 그냥 한 번에 비벼서 먹는 그래서 비빔밥 문화가 발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핸드폰도 다 비벼 넣어서 세계 최고의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 때 적당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주의, 우리는 젓가락으로 콩장도 집어먹고 묵도 집어먹기 때문에 섬세한 것도 다 해내가요. 감이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부품 하나도 드라마도 아주 흠이 없도록 또 이 안무 한 동작도 대충 넘기지 않고 완벽하게 이것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DNA가 있어요.
네 번째 가서는 위기 극복 능력이 남보다 탁월해요. 전쟁도 극복했죠. 오일 쇼크 극복했죠. IMF 극복했죠. 금융위기도 극복했죠. 팬데믹 현상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팬데믹이 왔을 때도 이걸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기가 오면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 다섯 번째는 국민적 단합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는 내 것을 안 쓰고라도 금이라도 내놓고 우리 민족은 뭉치는 국민들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입니다. 1위의 자리에 올라도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쉼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나태하면 내일 진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내일은 뭐가 있을까요? 내일의 비전은 AI 시대 때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모든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재조정해야 되고 정치도 재조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일한국의 진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볼 때 이 통일한국도 저는 그래서 원코리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대륙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신앙으로 딱 정신무장만 된다면은 저희는 이 한반도를 넘어서 이제는 저 중국이나 러시아,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정말 통일 경제 공동체를 향해서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언론 기자들이 대한민국을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난 뒤에 저들이 예측하기를 1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첨단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치밀한 전략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성공의 DNA를 바탕으로 이제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기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 정치 개혁도 일어나야 되지만 도덕 윤리, 다시 말하면 인성 개혁을 해야만 된다. 사람의 인성을 새롭게 바꿔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고 기도와 회개운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준다면 앞으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뒤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운동에 동참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다시 출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어서 AI 시대에 맞추어 세계를 바꿔놓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해 힘차게 뻗어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름도 적어주시고 전화번호도 함께 해주시면 연락을 드려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운동에 성령운동에 그리고 대한민국 살리는 운동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하길 목사였습니다.